다음으로는 이제 바로 실습으로 넘어갈 건데 그 앞에 잠깐 이렇게 프로세스 이벤트 아이템, 태스크 이벤트 아이템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여기 뭐가 있는지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아셔야 될 거는 프로세스에서 쓸 수 있는 것보다 태스크에서 쓸 수 있는 게 훨씬 많다. 프로세스에서 쓸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 지우시고요. 다 지우시고 레포지토리 가셔서 태스크 1 아까 만드신 거 하나 이렇게 끌어다 놓을게요. 태스크 1 일단은 뭐 이름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태스크 1으로 한 거고 이따 실습하고 나서 그거에 맞게 이름을 변경하시면 되니까 이름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태스크 1으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옵니다. 자, 뭐를 할 거냐면요. 인터넷을 열 거예요. 여기다가 오픈 브라우저라고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픈 브라우저. 말 그대로 브라우저를 여는 이벤트 아이템이에요.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오픈 브라우저를 끌어다 놓으셨으면 이제 오른쪽에 속성을 채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하단에 보시면 프로퍼티에 URL이라고 있어요. URL. 여기에 이제 제가 열고 싶은 URL 주소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를 열고 싶다라고 한다면 www.naver.com 이라고 쓰는데 일단은 양 끝에다가 쌍따옴표를 붙이세요. 일단은 양 끝에다 쌍따옴표를 붙이고 그 다음에 하단의 브라우저 타입도 일단은 IE로 할게요. 다른 거 안 하고 요렇게만 썼습니다. 요거 하고 여기 이벤트 실행 이걸로 하면 요거 개별 실행이 되거든요. 그냥 실행을 하면 여기 스타트에 매달려 있는 애들 모든 애들이 다 실행이 돼요. 근데 지금은 물론 하나밖에 없으니 그냥 일반 실행을 하나 이벤트 실행을 하나 결과가 똑같겠지만 그래도 뭐 추후에 익숙해지는 것을 위해 이벤트 실행으로 개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가 열리게 돼요. 제가 지정한 그 URL 주소로 열리는 거죠. 일단 크롬은 지금 안 되실 거예요. 크롬은 여기 파일 설정 들어가셔서 환경설 확장 기능에 여기 크롬이랑 엣지 설정 확장팩을 따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아직 안 했으니까 오늘은 IE로 실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쌍따옴표 쓰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이렇게 실행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잘 되시나요?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제일 앞에 뜨지 않으신다고요? 아, 뭐 여러 개 화면이 이미 떠 계신데 그 앞에 안 뜬다는 말씀이신가요? 글쎄요. 원래는 제일 최상단에 포그라운드가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다른 애들 뒤에 뜬다라고 하시면은 뭔가 다른 애들이 포커스를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걔네들의 권한이 더 높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앞에 떠 있는 것들이 일반 브라우저세요? 아니면은 그냥 평소에 사용하시는 앱 같은 거세요? 이게 뭐 권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저희가 나중에 EP 화면이요. 뭔가 어떤 프로그램이 그 켜져 있는 EP 화면을 잡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저도 EP가 떠 있는데, 그거랑 좀 해볼까요? 최상단에 뜨는 게 맞는데 이상하네요. 아무튼 간에 최상단으로 안 떴을 때 어떤 거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나중에 클릭 같은 이벤트 아이템을 쓰실 때 얘가 좀 딜레이가 있을 수 있어요. 클릭을 할 때 어차피 포그라운드를 해서 맨 앞으로 당겨 온 다음에 클릭을 하기 때문에 뒷단이 켜져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그러실 때에는
가끔 여기 시간을 조금 조정해 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메뉴에 떠 있는 걸 클릭하는 거랑 이 뒤에 감춰져 있는 걸 클릭하는 거랑 조금 그 땡겨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똥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 띄웠을 때 이게 텍스트랑은 조금 달라요. 텍스트는 스튜디오에서 강제적으로 띄워주는 텍스트인데 I를 실행하는 거는 얘가 AWX에서 띄운 프로그램이 아니고 AWX는 그냥 명령만 내려준 거고 실제 실행한 거는 이 I 브라우저라서 I는 조금 더 PC랑 연관이 돼 있어요. 만약에 I가 실행이 잘 안 된다. 뭐 여기 인터넷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RPC 서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픈 브라우저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PC 환경이랑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최소화하고 실행을 하면은 최상단이 뜨죠. 그런데 나중에 뭐 실행하다가 에러가 있으실 수 있으니 뭐가 잘 안 된다 싶으시면 알려주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우저 관련해서 좀 에러가 많이 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PC 환경적인 요소가 좀 커요. 예를 들어서 어떤 PC는 인터넷을 뭐 사람이 수동으로 해도 한 대여섯 개 떠나도 에러가 뜨지 않는 반면 어떤 PC는 한 3개만 틀어도 에러가 나는 PC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PC마다 자원 요소가 정해져 있는데 좀 PC 환경적인 거, 뭐 언제 생산되었는지, 뭐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 그런 거 영향을 많이 타가지고요. 저희 측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포맷으로 해결한 경우도 있었고 혹은 아예 해결할 수 없어서 아예 다른 PC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거는 저희 개발팀에서 조금 뜯어봐야 알기 때문에 만약에 브라우저 쪽이 잘 안 되신다라고 하시면 우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네이버는 다 실행이 잘 되시나요? 안 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만약에 이제 네이버가 아니고 어떤 다른 다음 같은 건 연다 하시면 여기 URL을 바꾸시면 되는 거죠. URL. 다음에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입력해야 될 것은 이 URL 하나예요. 나머지 다른 애들은 뭔가 이렇게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것만 넣어도 에러가 안 나게끔 실행이 되게끔 저희가 구성이 돼 있어요. 나머지는 디폴트로 넣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URL을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벤트 실행. 그러면 오픈 브라우저의 URL 값이 널이거나 비어 있습니다. 이 널이라는 건 프로그래밍 쪽에서 비어 있다라는 것과 거의 동일한 말이에요. 그냥 비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만약에 다른 곳에 있었는데 이걸 제가 실행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에러가 났어요. 그럼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글로 갑니다. 그러면은 오픈 브라우저의 URL을 채워주면 되는구나.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의문점. 아니 이런 애들도 다 비어있는데 왜 얘가 비어있으면 에러가 날까요? 그거는 이 이벤트 아이템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URL이 필수이기 때문이에요. 여거 커먼은 이벤트 아이템 모든 거 다 공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실행하는데 막 영향을 그렇게 미치는 애들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애들이 중요한 건데 이 아웃풋은 말 그대로 얘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려받는 저희가 이렇게 어떤 게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로 어떤 게 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나올 값들이기 때문에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실행하고 나서의 결과인 거죠. 얘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건 이 프로퍼티인데 이 중에서 나머지는 채워 있으니 안 채워진 거를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나는 필수로 넣어야 하는 걸 판단을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 뭘 보시면 되냐면 여기 글씨체가 조금 진한 굵기인 거 보이시나요? URL이 좀 볼드체예요. 굵어요. 네,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채워주셔야 실행이 돼요. 아니면 이렇게 에러가 나요. 예를 들어 제가 클릭 텍스트라고 아무거나 한번 끌어와 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필수일까요? 얘는 이 텍스트 데이터라는 애가 필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안 써도 그럭저럭 돌아가긴 한다. 어떻게? 얘가 그냥 디폴트로 설정해 놓은 거대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브라우저 네이버 열었죠?
그 다음에 뭔가 이벤트 아이템을 하나 끌어다 놓으셨으면 꼭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쪽을 채우셔야 돼요. 타이틀 네임. 이게 뭐냐면 주석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에 네이버 열기라고 제가 써놓으면 여기에 이렇게 딱 보여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기로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이걸 굳이 막 눌러보고 이렇게 URL을 읽어보지 않아도 아 이거는 네이버를 여는 거구나 하고 기억이 딱 나게 되죠. 그리고 제가 들어왔었을 때 보더라도 그렇지만 또 언제 중요하냐면 다른 부서원들 다른 사람들이 제 거를 봤을 때 이해를 못 하잖아요. 만든 사람만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안 좋은 예시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도 제 거가 가독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뭘 하는 건지 딱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예쁘게 주석을 달아주시면 돼요. 타이틀 네임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디스크리션이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주석이죠. 여기다가도 막 이렇게 글씨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 안 보여요.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하면 보이게 됐는데 사실 뭐 이렇게 이벤트 아이템이 막 많이 있는데 어떤 거에 주석이 길게 있을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하나씩 올려봐요. 그건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디스크리션은 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시고 타이틀 네임을 주로 예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입력되지 않은 변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름이 입력되지 않은 변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름이 입력되지 않은 변수. 삭제하시면 됩니다. 뭐 태스크에 없더라도 프로세스에 있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된 변수 있으면 안 됩니다. 이름이 없는 변수는 무조건 지워주셔야 돼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셨어요. 나중에 실행하다가 뭔가 에러가 막 난다. 근데 에러 원인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변수 한번 쭉 보세요. 이름 없는 변수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변수를 한 번에 이렇게 우다다다 만들지 마시고 한 번에 하나씩만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야 나중에 안 헷갈리십니다. 그다음에 이거 두 개 설명드렸죠? 그리고 그 위에 밑에는요. 말 그대로 wait,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before는 얘 시작 전에 기다리는 시간, after는 얘 시작 후에, 얘 한 다음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이거를 그냥 실행을 하면 거의 웬만해서는 바로 이렇게 딱 올라오죠. 근데 이거를 실행하기 전에 예를 들어 시간을 한번 좀 줘볼게요. 3000을 줘볼게요. 이게 밀리세컨 단위여서 3000이라 쓰면 3초예요. 이거는 30초겠죠. 그럼 웨이트 타임은? before wait time은 3초. 네. 3초. 그러면 1, 2, 3. 기다렸다가 오픈 브라우저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번에는 후에다가 줘볼게요. 1, 2, 3, 3초. 그러면은 실행을 하고 나서 인터넷을 열고 나서 1, 2, 3 한 다음에 프로세스가 종료된다는 거예요. 좀 늦게 종료됐죠? 디스크 실행 시작하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죠. 이거는 언제 쓰냐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예를 들어서 이 브라우저가 뒤에 열려가지고 앞으로 좀 포그라운드 해오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는 비포 시간을 주는 거죠. 이거는 작업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언제 사용을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화면이 전환됐다. 전환되는 동안 방금 흰색 페이지 보냈어요. 이 페이지가 조금 길어지게 되면 여기를 클릭하는 거가 당연히 조금 늦춰지겠죠. 근데 이거는 뭐 PC의 속도도 그렇지만 이 브라우저 있죠? 인터넷 속도, 서버 속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좀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앱으로 그 앱에 서버에 좀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이 있다. 과부하 걸리는 시간이 있다. 라고 한다면 좀 로딩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을 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프터 그 다음에 뭐 간단한 것부터 설명드리자면 disable은 이렇게 숨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실행하면은 얘가 실행이 안 돼요. 숨겨져 있으면 disable, enable, disable, enable.
그런데 이거는 단축키도 있어요. 이거를 우클릭해 보시면 비활성화 컨트롤 D라고 있어요. 컨트롤 D, 컨트롤 E. 요거는 조금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저는 요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다다다 작업을 하다가 얘를 잠깐 안 쓰는 상황이 온 거예요. 옆에다 잠깐 빼놓으실 때는 Alt를 누르시고 빼면 되거든요. Alt를 안 누르면은 이렇게 용수철처럼 띠용띠용 하고 다시 돌아와요. 띠용띠용한데 Alt를 누르면 이렇게 옆으로 빠져요. 근데 이게 뺐다 꼈다 하기 귀찮으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컨트롤 D 하는 거죠. 요거는 뭐 이렇게 해서 컨트롤 D, 컨트롤 E 변해가지고 그래서 Alt로 드래그 하시는 거랑 스튜디오에 단축키가 막 스튜디오만의 단축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요거는 아시면은 좀 유용합니다. Alt하고 드래그는 옆으로 빼기 그리고 컨트롤 D는 비활성화 그리고 컨트롤 활성화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아니 위에 거 continue run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계속 실행해라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행을 하는데 얘가 만약에 오류가 났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에서 죽지 말고 계속 가라 라고 명령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면 이걸로 준다라는 거죠. continue run. 저만 혼자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할 건데 그냥 뭐 이미지 클릭 이런 거 아무거나 해볼게요. 제가 여기 뭐 더불어 함께 이걸 클릭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메시지 yes, no로 아까 저희 이거 했죠? 이 뒤에다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걸 실행을 하면 얘가 실행이 돼야 얘가 실행이 되죠? 이미지 클릭. 근데 이게 에러가 나도 한번 뒤로 넘어가 보자 하는 거죠. 일단은 이거 실행을 하면요. 이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리고 더불어 함께가 여기 있죠? 방금 클릭을 한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저희가 모르겠지만 제가 더불어 함께를 일단 가릴게요. 더불어 함께 가리고 실행을 하면 조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리트라이 타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재시도하는 시간이에요. 30초 동안 아까 말씀드렸죠? 밀리세컨 단위 3만은 30초예요. 30초 동안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0초 내에 걔가 나타나면 지금 여기 클릭한 거거든요. 제가 움직인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이거를 지금은 일단 테스트니까 시간을 좀 줄일게요. 3초로. 3초로 줄이고 제가 다시 가려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1, 2, 3, 없네 하고 얘가 안녕하세요가 나오지가 않고 바로 죽는다는 거죠. 이미지를 찾지 못하고. 근데 만약에 찾지 못해도 그냥 뒤에 걸 실행시켜야지 할 때 continue run을 누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실행. 그러면 1, 2, 3, 찾지 못했네. 그렇지만 뒤에 거 해야지 하고 안녕하세요. 그런 거죠. 그러면 로그를 볼까요? 1에서 오류가 발생했지만 1, continue라는 설정에 의해서 계속 실행합니다. 하고 2가 실행되고 종료가 된 거예요. 됐나요? 컴은 다 설명드렸고요. 컴은 다 설명드렸고 브라우저에 URL을 넣고 실행을 한다. 점프. 늦었죠? 여기서 실행. 하고 여기에 네이버 열기. 한번 클릭부터 이제 해보도록 할까요? 클릭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이 너무 간단해서 별로 알려드릴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뉴스 클릭한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 방금 이미지 클릭을 살짝 보여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주로 사용할 거는 이미지 클릭이 아니고 오브젝트 클릭이라는 거기 때문에 오브젝트 클릭을 끌어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오브젝트 클릭. 이거는 말 그대로 클릭하는 이벤트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클릭한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 어떤 건 클릭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오브젝트 클릭을 거의 무조건 쓰시면 됩니다. 오브젝트 클릭. 그러다 오셨나요? 오브젝트 클릭. 그런데 지금까지 메시지 yes, no나 뭐 오픈 브라우저나 했던 것과 다르게 얘는 여기 뭐가 이렇게 화살표 같은 게 있어요. 이 화살표로 얘는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찍고 싶은 어떤 물체가 있잖아요. 어떤 객체. 이걸 객체라고 하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모든 이 정보들이 다 객체예요. 요거 네이버도 객체고요. 이거 모자도 객체고요. 이 모자랑 네이버를 포함한 요것도 객체고요. 다 객체예요. 그래서 이 객체를 찍을 거예요. 객체를 찍을 거다 해서 오브젝트 클릭입니다. 오브젝트가 객체라는 뜻이 되거든요. 자, 요거 있죠? 화살표. 이 화살표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박스가 뜨고 얘네들이 다 객체예요. 요걸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찍고 싶은 뉴스, 좀 길게, 네, 뉴스. 찍으면 이렇게 예쁘게 스크린샷이 나오죠. 그럼 내가 이걸 찍을 거다라는 겁니다. 요거. 만약에 이거 빨간색이 이렇게 예쁘게 안 뜨시고 요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 빨간 박스가 좀 밑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밀린다. 박스가 밀린다라고 하시면요. 뭘 보시면 되냐면 여기 디스플레이 설정 가셔서 여기 디스플레이 설정이 100%인지 보셔야 돼요. 이게 보통 노트북이면 120으로 되어 있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화면 배열이랑 좀 안 맞아서 빨간색 박스가 밀려서 보일 수 있습니다. 100%로 하세요. 여기 화살표로 뉴스 찍으셨나요?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화살표로 찍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새 거를 이렇게 갖다 놨을 때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새 거를 갖다 놨을 때는 다 비어 있죠. 근데 오브젝트 클릭에 이 화살표를 사용하게 되면 이 셀렉터라는 곳에 생겨요. 얘는 없죠. 얘는 없어요. 근데 얘는 생겨요. 이걸 한번 키워볼게요. 이 박스들 있죠. 네모 박스. 이게 키우는 거거든요. 키우는 거. 키우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요. 여기 별도의 에딧 창이 있어요. 셀렉터는. 이걸로도 이렇게 키워볼게요. 그러면 요런 형식의 말들이 뜨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거? 예를 들어서 저희 혹시 이런 거 아시나요? 뭐 여기 사용하시다가 실수로 F12키 막 눌러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요런 거, 요런 거. 요거를 여기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XML, 뭐 HTML 같은 건데 이 형식을 이용해서 긁어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긁어왔느냐? 여기 개발자가 만든, 이건 네이버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거를 저희가 긁어가지고 AWS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화살표를 이렇게 눌렀는데 너무 뭔가 느려요 하시거나 그리거나 이 이벤트 실행을 했는데 뭔가 좀 느려요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PC 성능도 성능이지만 얘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화면에서 이걸 찾아서 긁은 다음에 찾아서 누르는 과정 그런 게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뭐 오픈 브라우저나 아까 메시지 그런 거보다 조금 느릴 수밖에 없어요. 오브젝트 클릭. 근데 클릭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클릭을 한다. 클릭 되게 간편하죠. 뭐 넓고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읽어보시면은 뭔지 아실 수가 있어요. 클릭 액티브. 그러니까 한 번만 클릭한다. 혹은 더블 클릭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바탕화면에 이 주문 지금 실행 중이니까 라이센스. 이 라이센스를 제가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요. 이거 안 열리죠. 사람이 눌렀을 때도 한 번만 클릭하면 안 열리는데 컴퓨터가 한 번 클릭한다고 해서 이게 열릴까요? 이게 더 열릴까요? 한 번? 더블 클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세세한 정보들, 좀 세세한 수정사항들을 이 프로퍼티에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거는 최소한 있어야 돼요. 셀렉터. 이거는 원래 볼드 채워야 되는데 볼드 채가 아니네요. 아무튼
이거는 최소한 있다고 치고 나머지는 디폴트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더블 클릭, 마우스 액티브, 뭐 레프트 클릭할 건지 오른쪽 클릭할 건지 휠을 클릭할 건지 뭐 로딩 완료되면 할 건지 혹은 또 콤비네이션 키, 컨트롤 누른 채로 할 건지 뭐 이런 옵션들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설정을 하시는 거죠. 자, 더블 클릭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 이벤트 실행해 볼게요. 이제는 저 라이센스 키 메모장이 열리겠죠? 됐죠? 열렸죠? 이런 세세한 것들을 조정을 합니다. 오브젝트 클릭. 그래서 이걸 동시에 실행해 볼게요. 뉴스라고 치고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뉴스라고 치고 동시에 실행을 해볼게요. 이거를 일단은 화면에 네이버가 켜있다면 꺼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네이버가 여러 개 똑같은 게 떠 있으면 이 오브젝트 클릭을 할 때가 됐을 때 얘가 헷갈려요, AWS가. 아니 여기 있는 뉴스야 저기 있는 뉴스야 이러면서 헷갈려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꺼주시는 게 좋아요. 그 똑같은 화면을. 만약에 EP가 켜있다 하면 상관없으시고요. 네이버가 켜있다 하면 꺼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실행. 하면은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두 가지가 한 번에 실행이 되죠. 네이버가 켜지고 나서 뉴스를 긁어서 찾아서 클릭이에요. 뉴스. 이렇게. 여기까지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이버 열고 오브젝트 클릭으로 뉴스 클릭. 이건 굳이 더블 클릭할 필요 없죠. 클릭. 그 다음에 오브젝트 클릭이랑 짝꿍인 것이 있어요. 사람이 실제로 작업을 할 때에도 마우스랑 키보드만 있으면 되죠. 근데 오브젝트 클릭은 일종의 마우스 작업이죠. 그러면 이제 키보드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만 배우면은 웬만한 거는 사실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뭐 반복문 뭐 이런 거는 좀 고도화인 거고요. 그거 몰라도 뭐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하겠죠. 우선은 키보드 먼저 해볼게요. 여기에 키 인풋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키 인풋으로는 일단 뉴스에 한번 들어갔으니까 뉴스 들어가기 전에 키 인풋을 먼저 할까요? 검색을. 이거는 그냥 두고 키 인풋을 여기 위에서 할게요. 오브젝트 클릭 위에 얘네들 이렇게 순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키 인풋을 중간에서 여기를 찍고 예를 들어 포스코 ICT 하고 검색을 할게요. 근데 검색을 할 때 오브젝트 클릭으로 이 검색 초록색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검색을 할 때 그냥 키보드에서 바로 엔터를 쳐버릴 수도 있겠죠. 사람이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엔터를 칠 거예요, 저희는. 자, 일단 키인풋 있죠. 얘도 위치를 알려줘야 돼요. 왜냐? 어디다 쓰세요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벤트 아이템마다 필요한 게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오픈 브라우저를 열고 싶은데 얘도 위치를 알려줘야 되는 건 아니죠. 얘는 URL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클릭이나 키인풋을 할 때에는 어디에 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 어디에가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화살표 얘를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 이 인디케이터로 인디케이트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를 인식하세요. 인디케이트 하세요. 인디케이터로 뭐 이 용어는 어려우시면 그냥 흘려드려도 되고요. 이 화살표를 누르셔서 여기를 누릅니다. 그럼 얘가 이 위치에 쓸 거다라는 거예요. 이 위치에 쓸 거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포스코 ICT라고 쓴다고 했는데 우선은 얘도 쌍따옴표를 쓰셔야 돼요. 포스코 ICT.
포스코 ICT.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얘는 그냥 이렇게 뭐 포스코 ICT 하고 끝이 나요. 여기를 클릭을 하거나 뭐 넘어가는 걸 만들거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다가 한번 엔터를 넣어 볼게요. 엔터를 넣을 때는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뭐가 생겨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대괄호에 갇혀있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 쓰면 이거는 핫키라고 해서 키보드에 핫키들을 쓸 수가 있어요. 이 엔터 혹은 뭐 전체 선택해가지고 컨트롤 뭐 A 해가지고 복사를 하겠다. 컨트롤 C. 어떤 것을 누른 채로 키를 눌러야 한다라고 하면 대괄호 안에다가 써주시면 되고요. 그냥 개별 실행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대괄호 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런 형식이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면 여기 좌측에 파란색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고 이렇게 A를 누르시면 키보드 A를 누르시면 이렇게 똥 들어갑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해제해 주시고 다음 걸 해야 돼요. 아니면은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쌓이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속 안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전 거를 누른 채로 실행. 됐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 거다? 포스코 ICT 플러스 엔터 이렇게 쓸 거다. 필수는 아니에요. 이거 안 쓰셔도 동작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 쌍따옴표 쓰는 이유 막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릴 건데 변수 개념 들어가고 하면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처음에 그냥 엔터 그 플러스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쓰셔도 되긴 합니다. 저는 좀 깔끔한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 좀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엔터를 그 플러스를 쓰는 편입니다. 아, 띄어쓰기를 여쭤보신 건가요? 띄어쓰기도 그냥 제가 깔끔하게 하려고 쓴 겁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군요. 상관없으세요. 이렇게 해서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하고 한번 그 되나 안 되나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벤트 실행. 그러면 이렇게 써지게 되죠. 그렇죠. 엔터까지 쳐지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 속도가 이거거든요. Time between keys. 이거가 20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한 100이나 70 정도로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너무 빠르면은 이게 컴퓨터다 보니까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시간을 적절히 조정하시면 돼요. 리트라이 타임은 이거 객체 찾는 시간이고요. 이게 타임 비트윈 키즈가 그 이 타 간 입력 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피읍, 오, 시읒, 뭐 이렇게 천천히 쳐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미 글씨가 있다. 근데 실행하면 이 뒤에 글씨가 붙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전 걸 다 지우고 쓸 거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empty field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설정을 하시면 기존에 쓰여져 있던 거를 지우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옵션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자세히 알면 알수록 조금 더 예쁘게 스크립트를 짜실 수가 있어요. 예쁘게. 만약에 이런 걸 모른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를 하실 때 조금 불편하겠죠. 아, 이거는 왜 이렇게 되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저런 세부적인 것들은 다 아시기는 힘들고, 아이고, 못했네요. 다 아실 수가 없잖아요. 이벤트 아이템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때 매뉴얼을 보시면 돼요. 저희 같이 메일로 매뉴얼 받으셨죠? 그 매뉴얼에 이벤트 아이템 가이드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 붙거든요. 원래는. 유저 가이드 말고 이벤트 아이템 가이드에 보시면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키인풋을 사용하는데
뭐 이런 속성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걸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독하시기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시다가 모르는 게 생겼을 때 검색해보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